연애 때는 남자가 아주 온순하고 순한 양처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이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돌변해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 심한 경우는 마누라 두들겨 패고 세간살이 부시고 폭언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꼭 과부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남편복이 대부분 없어요. 그런 분들하고 사는 남자가 거꾸로 집에 안 들어오고 술 처먹고 난리치고 도박하고 뭐 하여튼 이래서 속 썩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촬영이 좀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지치네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늙었나 봐요. 자, 이번 주제는 복 없는 여자 관상, 복 있는 여자 관상. 부제는 남편 복이 있고 없고는 얼굴에 나와 있다.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애 때는 남자가 아주 온순하고 순한 양처럼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이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돌변해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 심한 경우는 마누라 두들겨 패고 세간살이 부시고 폭언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남편 복이 없다, 서방 복이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여성의 얼굴을 보면 그가 남자복을 타고났는지 남자복을 못 타고났는지가 보여요. 첫째로 광대뼈가 튀어나온 여자분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활달하고 부지런해요. 남자 성격 비슷하게 활달하고. 그런데 그 부지런한 성격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대가 너무 많이 사른 사람들은 꼭 과부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남편복이 대부분 없어요. 그리고 특히 미간에 내천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복이나 자식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천자를 보톡스 맞아서 필러 맞아서 지워주시면 조금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 상담하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미적으로는 굉장히 예뻐요. 진짜 나무랄 데 없이 섹시하게 생기고 젊고 예쁘고 늘씬하고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런 분들하고 사는 남자가 거꾸로 집에 안 들어오고 술 처먹고 난리치고 도박하고 뭐 하여튼 이래서 속 썩이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여자가 이렇게 봤을 땐 그냥 두리뭉실하고 여성으로서 큰 매력은 없이 생겼는데 아주 그냥 남편복이 좋아가지고 잘 살고, 또 정신적 어떤 감정적 정서적으로도 남자가 여자 비유 다 맞춰주고 가정적이고 온화해서 항상 웃고 까르르 하고 사는 분이 계셔요. 그게 왜 그럴까요? 관상학적으로는 미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생긴 분이 못생긴 것이고, 두리뭉실하게 된장 항아리 뚝배기 같이 생긴 여자분이 관상학적으로는 좋은 관상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복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통례적으로 보면 주로 둥글둥글하고 두꺼비상을 하신 여자분들이 미적인 관점에서는 별로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받을 복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요, 턱이 밑으로 흘러내린 사람들이 있는데, 유난히 턱이 없는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도 박복하지만 남편복이 없어요. 그리고 턱이 밑으로 내려앉은 사람은 또 한 가지, 자식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빈곤하게 초라하게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치아로 들어가서 앞니가 고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들쑥날쑥 하거나 삐뚤어졌거나 아니면 앞니가 틈이 벌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애정운이 안 좋아요. 치아가 짝 고른 사람일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애정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니가 이렇게 틈새가 벌어진 사람은, 위가 벌어졌든 밑에가 벌어졌든 남녀 공통적으로 재물이 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치아 미백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는데 틈새 떼워주세요. 치과 가셔서 해갖고 이 틈새 떼운 분들이 상당히 제 손님 중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이렇게 치아가 고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치아를 교정해서라도 좀 부부궁이 틀어지는 걸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편복이 있는 출중한 여자의 관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얼굴의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미스코리아 진에 뽑힌 여자나 아무리 관상이 좋은 여자도 대깔꼬마니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물감 이렇게 한쪽에 붙이면 정확히 되듯이 그렇게 완벽한 대칭은 없습니다. 뭐 눈이든 코든 눈썹이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딱 육안으로 봤을 때 거슬리지 않게 맞아떨어지면 균형이 잡힌 거예요. 좌우 대칭과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나도 좌우의 균형이 너무 표시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가 삐뚤어져 있거나 턱이 구부러져 있거나 한쪽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거나 이렇게 좌우 균형이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 눈에 보이게 불균형이 심한 사람은 그냥 극단적으로 남편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짝귀가 뭔지 아세요? 귀의 모양새가 크기도 그렇고 모양새가 좌우가 완벽하게 틀린 경우가, 눈도 이 크기가 틀리면 짝눈이라고 하잖아요. 짝귀라고 하는데 귀의 좌우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차이가 나는 그 귀 모양을 가진 사람은 선천적으로 남편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귀도 뭐 성형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걸 짝귀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짝귀는요, 남녀 공통적으로 인생이 극과 극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넓은 이마는, 적당히 넓고 윤기가 있는 이마는 아주 좋은 관상에 속해요. 남편복이 있다 이거예요. 지나치지 않게 넓고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이마는요. 그리고 반대로 이마의 크기는 너무 넓어도 안 좋고 또 지나치게 좁아도 좋은 이마는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광활해, 넓어도 안 좋고 그냥 이렇게 달라붙은 그런 이마를 가진 여성도 남편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떤 게 좋은 이마냐? 둥글둥글하게 반듯한 모양으로 적당한 넓이를 가진 이마, 그리고 잔털이 없이 깨끗한 이마가 좋은 이마입니다. 여자의 이마가 높고 넓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마는 직업과도 관련이 있어 갖고 이마가 잘생긴 여자는 사회 나가서 직업인으로서도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 이마가 넓고 윤기가 나고 깨끗하면 뭐 애정운도 좋겠죠. 반대로 여자의 이마가 너무 좁으면 본인의 운이 좋지 않고, 여자 이마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운이 좋고 자기의 활동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남자는 꼴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깔아뭉갠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운은 뒤틀릴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눈썹과 눈썹 사이를 우리가 미간이라고 하는데 관상학에서는 이걸 중정이라고 해요. 상정, 중정, 하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중정비의 색깔이 칙칙하면 직업운도 좋지 않지만 애정운도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는 깨끗하고 밝아야 좋아요. 그리고 여성의 눈썹 모양은 초승달 모양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눈썹의 숱이 너무 진하거나 많아도 역시 좋지 않고요. 여자의 눈썹이 만약에 일자잖아요? 아니면 매산자, 남성의 눈썹처럼 건미처럼 팔자가 셉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기 뭐합니다만은 옛날에 저도 사춘기 때 좋아했던 연예인 탤런트 조영은 씨가 있어요. 참 이뻤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그녀가 이렇게 그 TV 브라운관에 광고 같은 거 나오거나 드라마에 나오면 뭐 진짜 책받침이나 이런 어떤 거 브로마이드도 갖고 있을 만큼 좋았는데, 어떤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뭐 여러 가지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얼굴에 상처 있고 연예계도 일찍 은퇴를 했잖아요. 유학도 갔다 오고 사업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몰라도 안 했어요. 미혼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예인이라는 그걸 떠나서 여자의 일생으로는 행복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그런 면에서 역시 일자 눈썹은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썹이 너무 각이 지거나
눈썹과 눈썹 사이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 미련하다고 그랬죠. 눈썹 끝이 너무 짧거나, 또 눈썹이 너무 길어도 좋지 않고, 이 얼굴의 비율에 균형과 조화, 얼굴의 비율에 적당한 눈썹 모양이 가장 행운을 가져오는 좋은 여자의 관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상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네 번째,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눈은 너무 작은 단추눈이면 안 좋아요. 너무 작은 단추눈이면. 눈 모양은 가늘고 긴 모양이 좋은 겁니다. 가늘면서 길게. 눈동자에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있으면 크게 성공할 눈이고, 애정운도 좋아요. 남편한테 사랑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산답니다. 그리고 눈동자에 흑백이 반대로 분명하지 않고 광채가 없이 흐린 눈이 있어요. 이런 눈은 가난하게 살아요, 평생을. 그리고 눈빛은 선한 눈빛이 좋고, 악한 못된 눈빛이죠. 그런 눈빛은 좋지 않은데, 눈빛이 오싹한 눈빛이나 흐릿하고 탁한 눈빛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은 짧은 것보단 긴 모양이 좋고,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맑은 눈빛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의 길이가 짧은 사람보다는 눈 모양의 길이가 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성의 눈이 붕어 눈처럼 통방울같이 튀어나와 있고 항상 충혈된 것처럼 붉으며 거기에 광대뼈까지 심하게 돌출되어 있다면, 좀 심한 말 한마디 할게요. 이런 말 해야 되나? 서방 잡아먹는 과부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나 또 욕먹겠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눈 모양의 길이가 긴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부부간에 이렇게 다투거나 불화를 빚는 일이 적어요. 물론 뭐 부부싸움 그렇다고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온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확률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감이다 이거예요. 눈은요, 우리가 얼굴에서 그 전체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운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전체적으로 잘 못생겼다 해도요, 눈만 잘생겨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 미적인 그게 아니고요. 관상학적으로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관상이 조금 딸린다 하더라도, 특히 그 여성들 같은 경우 눈빛이 좋고 눈의 관상이 좋다면 훌륭한 아내감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은 관상에서 7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옛날 고서에서도 관상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했어요. 그래서 눈의 모양이 조금 그렇거나 그렇다면, 가능하다면 은우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좀 좋은 쪽으로 성형을 하셔서 운을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는 개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